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흥민이라는 선수라든지 뭐 이강인이라는 선수라든지 김민재라든지 이런 큰 선수들을 뭐 앞으로 뭔가를 활용하려고 할 때 분명히 그 선수들이 뭐 쉽게 동참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네. 왜냐하면 특히나 해외 같은 경우는 프랑스도 그렇고 뭐 음바페 이런 선수도 개인 협상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고 있거든요. 대표팀이라고 할지라도. 근데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면은 우리가 정당하게 뭔가를 지불하고 했을 때는 정당하게 또 그렇게 그런 선수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마케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렇게 못하게 될 경우도 연맹이나 협회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반대로 또 저는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. 네, 한국 프로축구선수협회 이근호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초상권 보장 관련된 배경이라든지 뭐 과거 사례를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이제는 좀 향후 활동 방향 그리고 뭐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들의 초상권 권리를 좀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고 시간의 문제지 결국에는 어느 정도 그 전환점이 올 거라고 보는데, 이를 위해서 현재 선수협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? 우선은 저희가 공정위를 통해서 표준계약서를 바꿨고요. 표준계약서가 바뀌면서 선수 유니폼을 입고 있는 그 팀 안에서의 활동이 아닌 개인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표준계약서가 바뀌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유니폼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사복을 입은 상태에서 이 생수에 관한 뭔가 광고를 하거나 뭔가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구단에 요청을 해서 구단이 선수 생활에 있어서 크게 피해가 가지 않는, 팀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동이라면 할 수 있게끔 계약서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저희가 개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실제로 선수협회에서 이제 셀카 포토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따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 좀 진행을 해가지고 네네. 선수들이 사진을 찍어서 그 팬들이 만약에 그 선수가 찍고 싶으면 그 선수를 셀카해서 같이 사진을 찍으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선수에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도 진행을 했고요. 그래서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이 있네요. 근데 그 부분도 유니폼이 아닌 개인 네네네. 착장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,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일을 했고, 그것보다도 가장 컸던 거는 저희가 선수들의 그래서 개인 초상을 좀 위임을 받았어요. 우리 원하는 선수들에 한해서 위임을 네네. 받아서 그거를 전체 위임을 받은 것들을 이제 국제 프로축구 선수협회 네네. 피프로라는 곳에 저희가 이름을 해서 넘겼죠.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큰 계약을 할 때 뭐 게임 회사든지 이런데 네. 라이센스 계약을 할 때 그 카테고리에 저희를 한국 프로축구 선수협회도 밑에 넣어준 거예요. 네, 그래서 선수협회도 단체로 이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. 네네. 뭐 영국, 뭐 이태리, 네네. 뭐 이런 식으로 단체로 할 때 그 밑에 등급을 나눠서 저희를 넣어줘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그 수익금을 지금 개개인한테 저희가 지금 매년 초상권에 대해서 네네.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이제는 진짜 변화가 생기고 있는 중이네요. 근데 이거는 뭐 대신에 이제 연맹에서 EA랑 계약한 거랑 거의 별개고요. 초상권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, 그 이후에 좀 큰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 건지 혹은 뭐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한 건지.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따로 발표할 만큼의 변화가 있지는 않고요. 저희도 더 준비를 해서 좀 더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. 가장 중요한 거는 선수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커요. 선수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의 좀 인식이 좀 밑바탕이 돼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요구할 수 있고, 또 구단도 조금 변화, 연맹도 좀 변화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현역을 은퇴하신 지 거의 한 1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. 비교적 따끈따끈한 은퇴 선수이신데, 현역을 마지막으로 은퇴했던 그 시점에 이제 계약서 내용이랑 프로를 시작하셨을 때 저연차 때 초창기 때 계약서 내용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좀 이런, 저희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내용이나 이런 항목들이 큰 변화가 좀 있나요? 변화가 있죠. 처음보다 지금 많이 그래도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. 네, 뭐 왜냐면은 뭐 계약서 안에 여러 디테일한 것들이 들어가는데, 연봉에 관한 거는 당연히 해마다 이제 바뀌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, 뭐 요즘에는 뭐 예전에는 없던 어느 정도의 휴식 기간이 필요하다, 뭐 이런 내용도 계약서에 들어갈 정도로, 그리고 뭐 선수들이 뭐 부상을 당했을 때 네네. 우리가 어떻게 뭐 치료받거나 이런 것들, 또 그리고 그 구단에서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고 선수들이 지켜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적혀 있고요. 그래서 뭐 휴가 기간에 무슨 뭐 운동을 하다가 좀 다치거나 들어본 것 같아요. 막 스키를 타다가 다치는 뭐 그런 것들. 그랬을 때 뭐 어느 정도 60일 이상 출전이 불가하거나 그러면은 뭐 월급에서 차감이 될 수가 있고, 아니면은 뭐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바뀌면서 선수들이 조금 더 나은 쪽으로 바뀌고 있긴 한데, 네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바뀌어야 될 게 더 많다는 거. 네.
대표적인 사례가 작년에 FC 서울에 입단했던 링가드 선수 사례일 것 같아요. 링가드 선수가 이제 FC 서울에 입단하면서 계약서 옵션에 보면 이름이 마킹된 유니폼 판매 시 몇 프로의 계약 가져간다라든지 뭐 그런 디테일한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게 좀 오히려 많이 화제가 됐었거든요. 좀 가까운 시일 내에 국내 선수들도 좀 이런 이제 변화의 움직임을 좀 맞이할 수 있을까요? 저희가 추구하는 게 뭐 이게 어떤 선수, 특정한 선수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 뭐 계약에 따라 누구는 지급받고 누구는 지급받지 못하는 이런 것보다는 공정한 배분 시스템을 좀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나아가는 게 저희 선수협의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고요. 현재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스피프로랑 뭐 저희 이제 법률팀이랑도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조금 많은 관심도 필요하고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저희가 요구를 해서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 부분이긴 해요. 타종목 사례도 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뭐 K리그가 아닌 프로야구, KBO죠. 이제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선수협이 이제 퍼블리식 특권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이제 야구 게임 같은 게 모바일 게임도 출시되고 이렇게 하면 선수들 이제 이름이나 들어가고 하는 그 권리에 대해서 수익을 선수협이 이제 받아서 선수들한테 배분을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이런 사례들도 나중에는 좀 좋은 선례가 되고 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네,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 선수협이 야구 쪽과 또 좀 긴밀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. 뭐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도움을 받고 있는데, 근데 분명한 건 축구랑 야구랑 너무나 다른 부분이 좀 디테일한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너무 야구와 비슷하게 갈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고요. 그래서 저희는 따로 독자적으로 또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끔 또 좀 소통을 하면서 좀 변화를 좀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. 끝으로 이제 향후 선수들이 이런 초상권 보장이 이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되고 정착이 된다.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국내 축구 산업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칠 걸로 전망을 하시나요? 저는 우선적으로 이걸 인정을 함으로써 축구 시장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. 그 이유는 결국엔 선수도 브랜드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이 초상권에 대한 브랜드, 각각의 브랜드를 좀 더 키우면서 이 선수들을 좀 더 선전할 수 있고 또 그거를 팬분들이 보고 또 축구장에 찾아오거나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. 그 이유는 지금은 선수들에게 뭔가를 부탁했을 때 선수들도 거부감이 많아요. 왜냐하면은 자신에게 뭐 돌아오는 건 없지만 구단에서 요구를 할 때 피곤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싫고 뭐 그런 건 여러 가지 이유들로 뭐 하기 싫다는 이유를 많이 대거든요. 네. 근데 소정이라도 어느 정도 선수들에게 지불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또 의무를 해야 되는 그렇죠. 네, 책임이 또 생기는 네네. 거고 또 선수들도 정당하게 돈을 받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진짜 초상권을 선수가 배도 다 가져갈 거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. 구단과 선수가 어느 정도의 배분이 된다면은 서로가 더 시너지 효과를 내서 선순환 구조가 될 수 그렇죠. 있다. 네, 또 뭔가 또 재밌는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요거는 약간 조심스러운 질문이기도 한데 구단이랑 연맹 입장에서는 이게 좀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본인들이 발생한 수익들을 사실상 다 가져가는 구조였는데 어쨌든 이렇게 쉐어를 하고 배분을 해주게 되면 그들의 매출이 어떻게 보면 감소하는 거잖아요. 네, 원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던 거를 나눠주는 거는 싫어하지만 이게 어찌되면 저희가 뭐 부당하게 이 부분을 빼앗는 게 아니고 정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찾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게 뺏긴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눠줌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은 더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흥민이라는 선수라든지 뭐 이강인이라는 선수라든지 김민재라든지 이런 큰 선수들을 뭐 앞으로 뭔가를 활용하려고 할 때 분명히 그 선수들이 뭐 쉽게 동참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네. 왜냐하면 특히나 해외 같은 경우는 프랑스도 그렇고 뭐 음바페 이런 선수도 개인 협상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고 있거든요. 대표팀이라고 할지라도. 근데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면은 우리가 정당하게 뭔가를 지불하고 했을 때는 정당하게 또 그렇게 그런 선수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마케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렇게 못하게 될 경우도 연맹이나 협회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반대로 또 저는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. 쉽게 비유하면 이제 투자를 해서 그만큼 받아 가셔라라고 네. 생각을 해야 되겠.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쉽겠네요. 이 부분이 100원을 벌어서 100원을 선수한테 다 가져가라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. 뭐 적당한 기준 안에서 서로 배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눠서 서로가 이득을 보고 또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또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하고 뭐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이근호 회장님 만나서 한번 선수들의 초상권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
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우선은 조금 어찌 보면은 좀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, 이게 지금 선수들도 그렇고 프로축구 연맹도 그렇고 또 대한축구협회도 그렇고 모두가 한국 축구 산업 발전을 위해서 또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이런 외침이 저희뿐만의 고유한 외침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야기 정말 잘 들어주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또 축구장에 많이 찾아와 주시고 축구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저희는 또 잘 준비해서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짜피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너무